오늘은 15장 Alternating Voltage and Current 교류 전압과 교류 전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루어야 될 그 과제를 보면 제일 먼저 AC Alternating Current AC 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교변 전압, 그러니까 교류 전압이죠. 교류 전압을 발생시키는 제너레이터, 발전기. 그 다음에 이 발전기에서 만들어지는 전압이 이제 사인 웨이브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 웨이브를 정현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alternating current 교류 전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정현파 사인 웨이브에 대한 그 전압과 전류의 그 값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최대값이라든가 뭐 평균값이라든가 RMS 값 이러한 값들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교류에서 중요한 주파수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 파형의 피리어드 주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웨이브랭스 파장, 그 다음에 이제 그 파형이 이제 두 개가 있을 때 그 각 파형의 그 위상, 페이스 앵글이라 그러죠. 이제 위상각 또는 위상. 그러니까 그 파형의 그 위상의 차이가 얼마인지 그 위상각에 대해서 알아보게 돼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상과 주파수에 있어서 시간이 영향을 주는 요인. 그 다음에 이제 저항, 레지스턴스. 저항을 가진 그 교류 회로가 되죠. 저항이 있는 이제 교류 회로인데, 직렬이 있겠고, 직렬 교류 회로, 그 다음에 병렬 교류 회로, 그 다음에 직병렬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까지는 이제 정연파, 사인파만 얘기를 했는데, 논시뉴스니까 비정연파. 비정연파 AC 파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모닉 프리퀀시, 고조파라고 얘기하죠. 고조파 주파수.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에서 보통 사용하고 있는 전력선을 우리가 교류 전력선이라는데, 그때는 이제 주파수가 60Hz를 사용하죠. 그 다음에 모터와 제너레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비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발전소에서 우리가 교류 전력을 발전할 때 쓰이는 3페이스니까 이제 3상 AC 전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AC 응용이죠. Alternating Current Application 응용. 그 응용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트랜스포머. 이제 앞으로 L 배울 때 나왔지만 이게 중요한 부품이죠. 변압기. 부품인데 트랜스포머라고 얘기죠. 트랜스포머. 이 트랜스포머는 교류 전압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교류 전압이 AC 전압이 100V가 있는데, 이거를 크게 200으로 올리거나 또는 작게 10V를 이렇게 낮추거나 할 때 그때 사용하는 부품을 우리가 트랜스포머라고 한다. 이 트랜스포머는 변압기는 교류에서 인덕턴스를 응용한 예입니다. 인덕턴스. 이제 코일을 배울 때 인덕턴스인데, 이 인덕턴스에 흐르는 교류 전류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면 인덕턴스에 유도 전압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와 같이 전압을 크게 하거나 작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부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용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트랜스포머 중요하죠. 새로운 용어입니다. 인덕턴스. 그 다음에 이제
캐패시턴스인데, 캐패시턴스는 교류 전압에 의해 전기장이 변하는 원리. 인덕턴스는 자기장이 변하는 거지만 캐패시턴스는 전기장이 변하는 원리를 이용을 한 거다. 그 다음에 이 지금 얘기한 인덕턴스와 캐패시턴스는 이 주파수에 따라 이 인덕턴스와 캐패시턴스의 효과가 다르다. 값도 달라지게 되죠. 이러한 특성의 중요한 예로는 이제 LC.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인덕터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L이라 그러고 부품에, 그 다음에 이 캐패시턴스를 우리가 나중에 캐패시터 해가지고 C라 그럽니다. 이 LC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특정한 주파수에 동조시키는 어떤 회로 레조넌트 서큐트에 사용하는 것이 응용의 예죠.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 DC에서는 이제 저항만 있는 회로를 배웠는데 AC에서의 중요한 특성은 뭐예요? 지금 L과 C예요. 인덕터와 캐퍼시턴스이기 때문에 이제 AC에서는 이 R, L, C 회로를 다루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류전압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교류전압과 교류전류는 크기가 연속적으로 변하고, 그러니까 크기가 연속적으로 변되는 건 이제 시변이죠.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 시변. 그 다음에 극성이 주기적으로 바뀐다. 극성이 한 번은 플러스였다가 한 번은 마이너스. 이렇게 주기적으로 바뀌는 거를 우리가 이제 교류전압의 특성이다. 그래서 어떤 양이 계속 변하고 있을 때 값이 다시 같아지고 방향이 다시 같아지는 인접한 두 점 사이에 나타나는 변화의 형태를 뭐라 그런다? 우리가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파수의 단위는 헤르츠. 이걸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AC 전압, 발전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14장에서 이제 발전기의 원리를 배웠는데요. 이와 같이 N극과 S극 사이에 이제 자속이 이렇게 자속이 나오게 되는 가운데, 이 가운데 도체 루프를 자기장 속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돌려가지고 한번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와 같이 360도 회전을 시킵니다. 회전을 시키게 되면은 루프의 이 개방된 단자 사이에 교류전압이 유도됩니다. 이게 제너레이션. 근데 우리는 이제 그 14장에서는 360도 회전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직선 운동을 했죠. 직선 운동에 배웠고 여기는 회전 운동을 시킨다는 거죠. 직선 운동을 했을 때는 일정한 전압 나오지만 회전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교류전압이 나온다. 교류전압이 유도된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도체 루프를 자기장 속에 놓고서 360도 회전하게 되면 뭐가 발생이 된다? 교류전압이 발생이 된다. 루프가 수평으로 놓이는 순간에는 루프 도체가 자석을 자르지 않죠. 이런 경우죠. 그죠? 이렇게 자르지 않지만 여기서부터 돌릴 적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제 이걸 자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 N극을 이제 하늘로 놓고 S극을 이제 땅으로 이렇게 놨을 때 우리가 비가 온다. 비가 이렇게 온다 그러면은 이 우산 그냥 이렇게 막대기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 360도 돌게 되면 이 비를 자르게 되죠. 그죠? 비를 이렇게 커트하게 된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수외교한다. 이렇게 되면은 뭐가 발생이 된다? 전압이 발생한다.
이런 걸 우리가 개념적으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상상을 하시면, 아, 이게 도체를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여기 있을 때는 이제 아니지만 이렇게 갈 적에 치게 되는 거죠. 딱딱딱 치게 돼 가지고 이쪽 이렇게 될 적에가 이렇게 치는 거니까 이 B, 그러니까 자속과 수직으로 치게 되니까 수직으로 결국은 자르게 되니까 이때 맥시멈 값을 갖고 수평일 때는 제로인 값이 나옵니다. 루프가 바로 서는 순간에 최대 전압이 유도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루프의 모서리 이루고 있는 두 개의 긴 도체 사이에 유도되는 전압의 극성은 서로 반대이다. 여기에서 이렇게 이쪽 요렇게 해가지고 180도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쪽일 때 180도 도는 거랑은 어떻게 극성이 이게 만약에 플러스가 나왔으면 이쪽이 마이너스가 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돌리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교번 전압이 그죠? 교번 전압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AC 전압이 교류 전압이 유도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제너레이터인데 여기서 N극 S 있고 여기에 이제 자속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루프 코일을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하게 되죠.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죠. 회전을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두 개의 오픈이 돼 있죠. 그죠? 오픈이 돼 있죠. 개방이 돼 있죠. 여기가 이제 개방이 돼 있는데 이 개방된 단자 사이에 뭐가 생겨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이 이제 발생이 되죠. 그렇죠? 전압이 발생이 됩니다. 전압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루프 코일을 한 회전 360도 회전하는 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1사이클이다. 1사이클이라 그러고 2분의 사이클을 어떻게 돼? 얼터네이션. 2분의 사이클마다 바뀌게 되죠. 그죠? 그래서 교번. 그래서 우리가 alternating voltage, alternating current. 교류 전압, 교류 전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이제 좀 자세히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자속 내에 이렇게 되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N극 S극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루프 코일을 이렇게 이런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360도 돌리게 되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이쪽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리게 되죠. 그러면 이 상태 내에서부터 이 0도일 때부터 0도일 때 0볼트가 나오는데 이렇게 수직이 됐을 때 이제 최대 이렇게 이게 최대로 잘리겠죠. 여기가 이런 상태니까 이게 이렇게 자수할 때 최대로 잘리죠. 이때가 최대가 되죠. 이때가 최대. 그러니까 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90도일 때까지 이렇게 서서히 증가하는 전압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최대에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때가 최소가 되죠. 그죠? 그때 0이랑 180도가 최소가 되니까 이게 최소가 되죠. 그 다음은 이제 자르는 게 이게 반대쪽으로 자르는 경우니까 반대로 돼가지고 역시 이때 270도 이때 최대 마이너스 전압이 나오고 다시 원위치 됐을 적에 이와 같이. 그래가지고 이 자속, 그러니까 N극에서 자속 내에 루프 코일을 360도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이와 같이 무슨 파가 나온다? 정현파, 사인파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인 웨이브를 특별히 뭐라 그래요? 이제 앞으로 정현파. 그래서 정현파 전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앵귤라 각도와 라디안의 이제 단위를 한번 보는데 우리가 한 사이클을 이쪽에서 이렇게 돌리는데 보면은 돌릴 때 보면 이제 각도로 얘기할 수가 있죠. 0에서부터 90도, 180도, 270도, 다시 0도까지 이제 360도 회전이 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앵귤라로 각도로 표시한 거다. 그죠? 한 사이클 내의 각점을 각도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하는데 이와 같이 그 각도를 생각할 적에 우리가 레디안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나오는데 이 레디안, RA들 라디언은 57.3도에 해당되는 각도를 1레디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원의 일부인 호, 아크의 길이를 원의 반지름과 같을 때 원의 중심과 이 호가 이루는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둘레 이 길이가 이제 2파이 R이죠.
원둘레 길이가 2파이r이죠. 2파이r. 그래서 전체의 각도는 우리가 2파이. 그래서 2파이를 뭘로 놓는다? 360도로 놓는다. 그래서 요거는 레디안이고 요거는 어떻게 앵귤라, 각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앵귤라와 그 레디안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제로인 같은 제로죠. 360도는 레디안을 보면 2파이 라디안이다.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다. 90도는 2분의 1파이 라디안이다. 270도는 2분의 3파이 라디안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주기, 이 정현파를 이제 앵귤라와 이제 레디안으로 측정을 한 거죠. 여기가 0, 그렇죠? 0. 그러면 앵귤라로는 0도. 그 다음에 레디안으로는 0레디안. 그 다음에 여기 맥시멈일 때, 그죠? 이때 최대값이죠. 최대값을 가질 때 90도 사인이죠. 2분의 파이 레디안. 그 다음에 다시 180도일 때 제로가 되죠. 180도 파이 레디안. 그 다음에 270도 마이너스로 최대값일 적에 270도 2분의 3 파이 라디안. 그 다음에 원위치로 돌아왔을 때 360도 2 파이 라디안.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정현파를 요 X축에 따르는 그 값을 우리가 Y축은 이제 진폭이라고 그러죠. X축은 이제 그 각도와 또는 타임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주파수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X축을 이제 위상의 관계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0 라디안 2분의 파이 이렇게 레디안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각도로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X축을 나타내는 크기다. 그래서 지금같이 배운 걸로 이제 우리가 정현파, 사인웨이브죠. 사인웨이브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인웨이브는 조금 전에 말했던 이 유도전압은 발전기의 무슨 운동? 회전운동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래서 유도전압의 크기죠. 각각의 이 크기들은 회전각도의 사인값에 비례하게 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두 주기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 여기가 한 주기니까 전체적으로 말하면 몇 주기가 돼요? 두 주기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회전각도에 따라서 이 사인웨이브를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V는 Vm 사인 세타로 표현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순식값. 순간적으로 변하는 값. 그래서 인스탄테니어스 밸류 해가지고 우리가 순식값을 한다. 세타는 여러 말 다시 각도고, 그 다음에 사인은 사인의 줄임말이죠. 이번에 사인은. 그 다음에 Vm은 전압의 최대값.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을 적에 이 최대값이 여기가 Vm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Vm이 되죠. 그래서 이 파형을 이렇게 표현한다. 파형의 수식이. 우리가 보통 Y는 뭐 AX 이런 것처럼 이 파형 V, 이게 V죠. V는 Vm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한다.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인 웨이브가 이제 맥시멈 값 100V예요. 맥시멈 이게 Vm이 100V다. 그 다음에 볼테이지 그러니까 30도 각 주기에서 30도, 45도, 90도, 270도에서의 전압값 V가 얼마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현파를 나타내는 수식은 뭐죠? V는 요 공식이죠. V는 Vm 사인 세타인데 지금 최대값 0에서부터 변하는데 Vm이 뭐라고 했어? 100이니까 V는
우리가 Vm 사인 세타에서 100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되고 세타가 30. 요 세타 대신에 이제 뭘 집어넣어요? 30도. 그 다음에 45도. 그 다음에 90도. 그 다음에 270도를 집어넣어서 이 V값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이 V값이 50V. 그 다음에 V값이 77V, 100V, 마이너스 100V.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연파 교류 파형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죠. 여러분 알다시피 한 사이클은 뭐라 그랬죠? 360도 또는 2파이 라디안이 되고 극성은 2분의 1cm보다 바뀌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했을 때 극성이 마이너스 이렇게 이게 1 사이클이니까 2분의 1 사이클마다 극성이 바뀌게 되죠. 2분의 1 사이클마다 극성이 바뀐다. 그 다음에 90도와 90도, 270도, 90도와 270도 정확하면 최대가 된다. 그 다음에 0도, 그죠? 0도, 180도, 360도. 여기에서 정연파 값은 제로가 된다. 정연파가 0을 지날 때, 정연파가 0을 지날 때,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는 거가, 이게 기울기가, 이 기울기가 굉장히 높죠. 그죠? 이 기울기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갈 때 기울기가 7%. 그러니까 여기, 이쪽. 그러니까 0축을 지나는 순간에 정연파의 값이 빠르게 변환되는 건 기울기가 제일 크다. 기울기가 최대값이다. 최대가 된다. 그 다음에 최대값 근처로 갈 때 여러분 아주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멈추게 되죠. 이렇게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 근처를 여기 VM 여기죠. 최대값 근처를 지나는 순간 정연파가 가장 어떻게 느리게 변합니다. 기울기가 거의 뭐 어떻게 된다? 제로에 접근한다. 기울기가 제로에 접근한다. 정연파 교류전압을 부하저항 양단에 연결하면 그 회를 흐르는 전류도 정연파가 된다. 그러니까 전압을 그러니까 정연파죠. 교류전압을 이제 저항회로에 연결하면 그때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 전류도 정연파가 된다. 이때 직렬로 연결된 부하정에 흐르는 전류의 주파수는 정연파 주파수는 같이 우리가 60Hz로 어떻게 되다? 동일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AC의 이제 전해죠. 이게 지금 정연파 전하죠. 교류 전압이 되겠고, 이게 저항에다가 이제 전압을 연결했어.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전류가 이게 교본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결국 한 번은 일로 갔다가 한 번은 일로 갔다 이렇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 교류 전압의 파형이 여러분 알다시피 사인파가 되겠죠. 사인파. 그럼 100이니까 얘가 최대값 100이니까 100을 나누게 되면 왜냐면 I는 R분의 V니까 R이 100이니까 V가 최대값이 100이면 여기에서는 I는 최대값이 뭐가 돼요? 1A가 나오겠죠. 그래서 1A를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됐을 적에 이 크기, 전압과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이제 틀리죠. 이게 100V가 최대값이면 여기는 이제 전류가 1A가 나오지만 어쨌든 뭐가 같다? 파형이 같다. 그 다음에 주파수도 같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이게 R일 때지만 이게 L과 C일 때는 이게 틀려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15-5의 그림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간단하지만 중요한 그림입니다. 교류전압 V의 처음 2분의 1 사이클이죠. 2분의 1 사이클이 지난 다음에 극성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반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2분의 1 사이클일 때 이게 플러스면 반대가 된다. 플러스 2분의 1 사이클이나 마이너스 2분의 1가 회로나 전류가 흐르는 점은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쪽에서도 전류가 있고 이쪽으로 흐르는. 근데 전류의 흐름 방향이 한쪽은 일로 간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어떻게 가요? 반대로 이렇게 흐르겠죠. 자, 좀 교본한다.
저항 속에 전자가 이동하면 전력 소비가 발생으로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상관없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든 항상 전력은 소비가 된다. V와 I는 단위가 서로 다른 별개의 양이므로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모양만은 소용있다. 그래서 그 형태, 파형의 형태를 우리가 뭘 해요?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는 거. 그러니까 파형의 형태를 비교하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뭐 했어요? 이제 위상각의 개념으로 나오는데 위상각의 개념으로 이제 배우게 되면 이제 나중에 설명했지만은 전압과 전류의 그 파형은 어때요?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나죠. 그래서 위상각이 이제 제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파형과 다른 파형, 두 개의 파형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파형을 비교할 때 이제 사용하는 항목인데 피크밸류, 최대값이라고 하죠. 최대값. 전압의 경우는 VM, 전류는 IM. 그래서 피크값, 최대값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피크 때 피크값, 피크 투 피크값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죠. 이게 피크값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10V다. 이쪽이 마이너스 10V다. 그러면 피크값은 얼마가 돼요? VM은 10V가 되죠. 근데 V 피크에서 피크값은 어떻게 해요? 피크에서 피크값이니까 이거는 이거의 2배인 20V 사용한다. 그래서 교류에서는 이제 피크치 피크값, 피크 투 피크값 요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 사이클에 있는 요 값의 어떻게 해요? 평균값, 평균한 값이죠. 그래서 전체 사이클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니까 한 사이클의 평균값은 뭐가 돼요? 제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값이 이 값입니다. 루트 민 스퀘어 이펙트, 실효값이라고 해요. 이 실효값은 DC에서 측정하는 값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연파와 똑같은 열에너지를 발생하는 직류전압의 크기로 환산한 값이다. 직류전압의 크기로 환산한 값. 그래서 우리가 보통 AC 220V다 또는 AC 100V다. 이건 다 무슨 값을 뜻해요? RMS 값. 실효값을 뜻하는 것이다. 왜? 에너지를 발생하니까 소모, 전력 소모. 전력 소모를 계산할 때 쓰는 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평균값과 실효값과 피크값을 알아봤는데 이 평균값과 실효값과 피크값의 이제 각각의 피크값과의 비교값이죠. 그래서 평균값은 피크값의 0.637배가 되고 실효값은 피크값의 0.707배가 되고 그 다음에 피크값은 피크밸류는 실효값의 루트 2배 1.414배가 되고 피크 투 피크 값은 2.8배 곱하기 실효값의 2.8배가 된다. 그래서 이 한 파형의 경우 요거를 이제 RMS 피크값, 요거를 이제 뭐야? 에버리지 평균값. 요게 이제 피크 밸류, 요게 이제 피크 투 피크 밸류. 이와 같이 우리가 정의를 내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연파의 경우 그 값들은 실효값이 VRMS로 측정. 요게 이제 RMS가 루트 민스크의 실효값이죠. 실효값으로 보통을 측정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거는 하나의 AC 회로고 이거는 DC 회로죠. 똑같이 AC 120V, DC 120V. 이건 실효값이죠. 이건 실효값이라고 100옴, 100옴 이렇게 저항이 연결되어 있을 적에 두 전원에 소모되는 전력, 파워 디시페이션은 어떻게? 똑같다. 그렇죠? 여기에서 P 100옴이나 여기에 교류전에 DC전에서 P 100옴에 대한 VI 계산을 하면은 같은 값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AC 전원이나 DC 전원에서 이렇게 전류나 전압값을 가리키는 값은 다 뭐다? 실효값이다. 실효값이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그래서 1.2A가 되죠. 교류는 이렇게 이쪽 양쪽은 여기도 교류는 1.2A. 이거 역시 다 무슨 값이다? 실효값이다.